안녕하세요, 장원영입니다. 오늘은 수학과 물리를 지도하고 계시는 김철민 선생님을 모시고 대화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조지아텍에서 시빌 엔지니어링이랑 매스매틱을 전공한 김철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지아텍을 졸업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학사로 졸업을 하신 건가요? 네, 학사로 졸업했어요. 조지아텍을 선택하셨던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네, 제가 이제 공대를 선택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에 여러 공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좀 탑 10 안에 드는 공대들 중에 유일한 주립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지아텍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전공을 혹시 그 엔지니어링 쪽으로 정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어릴 때부터 수학하고 물리를 되게 좋아해서 이제 그 수학과 물리를 가장 많이 쓰는 과가 어딜까라고 해서 찾아본 게 이제 시빌 엔지니어링이라고 나와서 제가 그 전공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학과 물리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비율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엔지니어링에서는 뭐 수학을 거의 언어처럼 쓰는 거니까 비율이라고 하면은 뭐 한 2대8 정도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지아텍 입학하기 전에는 한국에서 공부를 하셨던 거예요? 네, 맞아요. 한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어떤 준비를 좀 하시고 입학을 하시게 되셨을까요? 한국에서 일단 SAT는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고 이제 나머지 제가 볼 수 있는 AP 과목들 3가지를 준비를 했고요. AP 칼큘러스 BC, 그 다음에 피직스, 케미스트리 이렇게 3가지 과목 준비를 하고 HB 지원을 했어요. 지금은 어떤 과목들을 수업을 하고 계실까요? 레귤러 피직스, 그다음 AP 피직스, IGCSE 피직스랑 그다음 수학 관련된 모든 과목들은 제가 다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리를 가르치시니까 제가 꼭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 네. 요즘 아이들이 물리를 잘 선택을 안 하더라고요. 네. 아이들이 좀 물리 선택을 기피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좀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리라는 말을 단어만 들어도 애들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예 도전조차 하지를 않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문제들이 전부 문장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석도 필요하고 해석이 안 되면 문제를 풀 수가 없고 이제 문제 읽는 것도 좀 귀찮아하고 힘들어하다 보니까 좀 기피하는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피직스를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벡터랑 삼각함수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이 2가지에서도 조금 힘들어하는 학생들은 이제 피직스를 처음 공부할 때는 너무 어렵고 공식들도 너무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 이제 아무래도 어려워서 학생들이 많이 기피를 하는 것 같아요. 물리라는 과목 자체가 수학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은 과목이네요. 네, 맞아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수학이 하나의 언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리를 풀기 위한 배워야 되는 언어가 수학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AP 물리를 말씀 주셔가지고 한 가지 궁금한 게 AP 물리 같은 경우 이제 여러 과목들이 있잖아요. 네. 구성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AP1하고 2가 있는데 1 같은 경우는 메케니컬 파트를 보는 거고요. 2 같은 경우는 ENM이라고 해서 일렉트로매그네틱 쪽을 이제 그 과목 분야를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피직스 C 같은 경우에도 2가지 파트가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가 메케닉이고 하나가 ENM 이렇게 2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피직스 1을 하고 피직스 C 메카닉스를 선택하거나 네, 피직스 2를 하고 피직스 C ENM을 선택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1과 2와 피직스 C의 레벨 차이는 어느 정도 날까요? 피직스 1과 2는 문제들이 알지브라 베이스고요. C 같은 경우는 미적분 베이스라서 조금 더 깊게 배우고 문제도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피직스 C를 하려면 미적분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피직스 C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 뭐 레귤러 피직스도 있고 AP 피직스 1, 2, C도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데 네. 그럼 몇 학년 때 어떤 과목들을 하는 걸 좀 추천을 하실까요? 보통 9학년, 10학년 때 레귤러 피직스를 하고 그 다음 해에 AP 피직스 1이든 2든 선택을 해서 하고 그 다음 해에 피직스 C를 하는 게 제일 안정적인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레귤러 피직스를 하고 나서 피직스 좀 나랑 맞는데 해서 바로 C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한 단계씩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2가지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는 거군요. 네,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일반 AP 과목들은 한 과목씩 있는 과목들도 많잖아요. 네, 예를 네. 들어서 뭐 바이오라든가 캠 같은 경우는 한 과목씩밖에 없는데 피직스 같은 경우 이렇게 여러 과목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피직스가 너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AP 1, 2랑 C랑 이렇게 나눈 것 같고요. 1, 2가 미들 레벨이라고 하면 C는 약간 하이어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고, 메케닉이랑 E&M으로 나뉘는데 일반 피직스 전공을 해도 이 두 가지를 선택을 해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야는 좀 많이 다른 분야라서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AP 피직스라는 과목 자체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과목이 여러 가지 있는데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까요? 도움이 많이 되고요. 왜냐면은 피직스 과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피직스 C 같은 경우는 모든 AP 과목들 중에서 제가 뭐 한 탑 티어라고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C에서 점수를 잘 받았다. 그럼 이 친구는 정말 아카데믹적으로 훌륭한 학생이구나 라는 프루브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피직스 점수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입시에 훨씬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좀 어려운 과목이다 보니까 이제 5점 만점을 받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못 받는 학생들도 있었죠. 네, 있었어요. 그럼 그런 학생들의 좀 특징들이 좀 있을까요? 특징으로 보면은 첫 번째는 물론 공부를 안 해요. 네, 공부를 잘 안 하는 학생이고, 두 번째는 이해보다는 암기로 하려고 하는. 네, 아무데도 이해가 좀 안 되니까 막 암기로 해서 푸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5점 받기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럼 반대로 5점을 받는 학생들은 보통 어떤 학생들이 좀 5점을 많이 받았을까요? 일단은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5점을 많이 받고, 그리고 물리를 좀 좋아하고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 다 5점을 받더라고요. 네. 엔지니어링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학과 물리를 거의 필수적으로 준비를 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릴까요? 네, 무조건 추천드려요. 저는 거기다가 조금 더 욕심이 있다면 케미스트리까지는 이 세 가지는 엔지니어링을 가기 위해서는 거의 필수가 아닐까. 네, 그리고 칼큘러스 BC를 받고 AP 피직스 C를 받았다.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AP 칼큘러스 PC 얘기가 나와서 질문 하나 드리면 네. 혹시 칼큘러스도 지도를 하시나요? 네, 수학은 뭐 난이도 학년 상관없이 다 지도를 하기 때문에 AP 칼큘러스도 하는데, 제가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미국 대학이 목표다. 그러면 문이과 상관없이 AP 칼큘러스는 꼭 따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미국 대학이 수학 잘하는 학생들에 대해 되게 어드밴테이지를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비록 문과인 학생일지라도 AP 칼큘러스 점수가 있다라면 굉장히 어드밴테이지가 된다고 저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문과 하는 학생들도 AP 칼큘러스까지는 하는 걸 추천을 하시는 거죠? 맞아요. 혹시 선생님께서는 아이들 지도 경력이 어느 정도 되실까요? 제가 대학 시절 때부터 학교 주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튜러링을 했었거든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 나이가 나오겠지만 네, 대략 한 15년 정도 네,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지도를 하셨네요. 네, 이게 아무래도 학생들이랑 소통을 하다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올해까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긴 시간 동안 많은 아이들을 지도하셨을 텐데 뭐 물리도 마찬가지고 수학도 마찬가지고 사실 좋아하진 않지만 억지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럴 때 동기부여는 어떻게 좀 하실까요? 제가 이렇게 실제 삶에서 어떤 부분이 어떤 과학적인 뭐 법칙이라든지 정리라든지 그런 게 어떻게 쓰이는 거에 대한 애들한테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그거에 대해서 여기에 그런 과학적인 원리가 있었어요 라면서 되게 흥미롭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또 과학을 좀 더 쉽게 친근감 있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저는 학생들한테 좀 유도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 학생들의 퇴원율이 되게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비결이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평소에 아무에게서나 받지 못할 인생 조언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나의 삶의 로드를 짜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조언을 좀 많이 해주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학창 시절에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한테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은 내가 좀 더 재밌고 쉽게 더 잘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좀 학생들의 정말 전형적으로 살아가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조언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그거를 보고 믿고 좀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을 해주면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겠네요. 네, 되게 좋아하죠. 네, 질문도 많이 하고, 네, 뭐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저는 다음에는 어떤 과목을 들어야 돼요? 뭐 이런 과는 어때요? 이렇게 전체적인 정말 그 누구도 또래에서는 알 수 없는 그런 조언들을 되게 많이 해주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나중에
엔지니어링을 할 학생들이 APPC 메카닉스까지 한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중학생 때는 어떤 준비를 좀 하면 좋을까요? 피직스 같은 경우는 하이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미들까지는 정말 수학을 탄탄하게 준비를 하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수학의 기본이 막 흔들린다 해야 되나? 네, 그러면은 고학년이 되면은 굉장히 어려워하는,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들 때는 수학. 네. 선생님께서 수업은 어디서 하고 계실까요? 네, 바로 이곳 브롬튼 제주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에 있는 학생들 외에 혹시 유학생들이나 아니면 서울에 있는 학생들도 선생님 수업을 온라인으로 수강 가능할까요? 네,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면은 제가 지금까지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학생들이 뭐 전국, 뭐 전 세계에 다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온라인 수업은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만 터지면 수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곳은 시차가 좀 맞지 않을 텐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시나요? 물론 학생 시간에 맞춰야죠. 네, 그래서 제가 뭐 새벽이 됐던 밤 늦은 시간이건 학생들 시간에 맞춰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마지막으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수학은 필수고요. 물리는 선택이지만 물리를 다들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기피를 하는데 실제로 막상 공부를 해보면 되게 재밌고 되게 유익한 과목이거든요. 물리 점수가 있으면은 대학 입시에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